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앱을 실제 아이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아이폰에 앱을 넣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유료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을 했어야 했죠. 개인 같은 경우는 1년에 $99,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9천 원 정도 했었는데요. 그것도 매년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됐었죠. 엑스코드 7 버전부터는 무료로 아이폰에 앱을 넣고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약간의 제약은 있습니다. 앱스토어 배포라든가 테스트 플라이, 인앱 결제, 푸시 노티피케이션 등은 사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앱 개발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아직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유료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가입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앱을 아이폰에 넣어 봅시다. 현재 이 스킴을 보면 아이폰 A 플러스 시뮬레이터에 실행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디바이스를 보면 현재 제 맥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제 아이폰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됐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빌드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코드 사이닝 에러. 코드 사이닝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든 앱을 아이폰에 설치되도록 애플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 마이드림 앱 사이닝을 위해서 프로젝트 에디터에서 개발팀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프로젝트 타겟 제너럴의 사이닝의 팀의 애드 어카운트. 네, 사이닝할 애플 아이디를 넣으라고 하죠. 애플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여기서 애플 아이디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나 developer apple.com 가셔서 우측 상단의 어카운트 메뉴를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네, 로그인이 됐죠. 계정이 하나 추가가 됐죠.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창으로 바뀌었죠. 눌러보면 네, 지금 제가 추가한 계정이 선택이 추가가 됐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증서 프로비전 프로파일 네, 다 생성이 됐는데 잘 발생하지 않는 에러인데 간혹 발생하는 에러인데 오히려 운 좋게 발생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번들 아이디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번들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다시 한번 자동으로 프로비전 프로파일과 인증서를 네, 자동으로 생성을 했죠. 네, 커맨드 B 빌드 한번 눌러보면 아마 사라질 거예요. 네, 에러가 사라지죠. 암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맥의 컴퓨터 암호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닝을 위해서 항상 허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빌드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정상적으로 .app 파일, 앱 파일이 생성이 됐을 거예요. 버그가 있어서 저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엑스코드 9에서 기능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지만 안타까운 거는 버그도 같이 많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 이번 엑스코드 9 버전은 버그가 많아서 좀 평이 안 좋죠. 빌드가 완료됐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서 이 앱을 아이폰에다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커맨드 R. 네, 설치 중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실행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뭐냐면 우리가 이 인증서를 가지고 앱에 실행할 수 있다라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 인증서가 이 아이폰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줘야지만 앱이 실행이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의 기기 관리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아이폰에서 실행을 하려고 해도 신뢰할 수 없는 개발자라고 나오죠. 설정에서 일반 기기 관리 네, 애플 개발자 계정이죠. 여기서 이 계정을 신뢰함을 이렇게 눌러주면 네, 이 개발자를 신뢰하게 되면 해당 개발자의 모든 앱을 사용자의 이 아이폰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나오죠. 신뢰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네, 이렇게 신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앱을 커맨드 R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앱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행이 됐죠? 이 사인인 인증서와 프로비저닝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유료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 가입해서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는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통 이렇게 웬만하면은 정상적으로 아이폰에 앱이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번들 아이디가 유일하지 않을 때 아까 같은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해서 이 아이디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제 아이폰 말고 다른 폰을 좀 연결을 해볼게요. 네, 연결을 했고요. 네, 이렇게 나오죠. OS 버전이 타겟 버전보다 낮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아이폰은 버전이 iOS 9.3.5예요. 근데 우리 앱은 iOS 11.2가 배포 타겟 버전이에요. 그래서 iOS의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던가 아니면 배포 타겟을 낮춰라 라고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배포 타겟 버전 이 부분이에요. 배포 정보에 배포 타겟이 지금 11.2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배포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치될 수 있는 아이폰의 버전이 iOS 11.2 이상인 아이폰에만 설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연결한 아이폰은 iOS 9.0대 버전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아이폰의 OS를 업그레이드를 하던가 아니면 배포 타겟을 뭐 이런 식으로 낮춰주던가 네, 이런 식으로 낮추고 나서 엔터를 치고 보면 네,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번에는 untrusted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제 아이폰을 보면 이 컴퓨터를 신뢰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여기서 신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신뢰 버튼을 눌렀고요.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네, 정상적으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배포 타겟 버전 관련해서는 또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1편에서는 다 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앱에 설치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요. 네, 이런 식으로 앱 아이디를 바꿔서 또 다른 앱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또 다른 앱이 하나 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앱을 또 만들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설치를 하고 네, 이렇게 네, 앱이 하나 또 만들어졌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앱을 이렇게 만들고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고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해요. 무료로 앱을 넣을 수 있는 최대 숫자에 도달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3개의 앱까지는 무료로 넣을 수가 있는데 네 번째 앱을 만들어서 넣으려고 그러면 네, 이렇게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앱들을 삭제를 해주고 삭제를 하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네, 3개까지만 설치가 되고요. 네 번째 앱부터는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런 에러가 나면 앱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설치를 하면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네 번째 문제는 이런 거죠.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실행 중입니다. 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계속하기 위해서는 제 아이폰을 잠금을 풀어야 된다고 나오죠. 지금 현재 아이폰이 잠겨 있어서 앱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기 중에 있어요. 제 아이폰의 상태를 보면 네, 이런 잠금 상태이고요. 잠금을 해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앱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앱을 설치 실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한 4가지 정도가 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 아마 거의 99% 정도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도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엑스코드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맥을 재부팅을 한번 해본다던가 하면 되는 경우가 또 있기는 해요. 뭐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 아마 설치가 정상적으로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그냥 듣기만 해서는 자기 것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봐야 자기 것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